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일문화연구소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세계 열강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영역, 좁은 영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큰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것은 얻는데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세계사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사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리스 문명으로 로마 문명으로 유럽 문명이 형성되고 그 유럽 문명의 거대한 흐름이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집약되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사의 큰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은 이 동양의 세력의 집합체입니다. 그 미국은 영국의 대를 이은 유럽 문명의 집합체입니다. 즉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대결 또는 군사 대결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대결이 아닙니다. 인류 5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서양과 동양이 맞서서 대결해온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 더 밀어나가야 할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한반도의 운명을 그동안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에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의 세력의 역전은 언제 일어났는가?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자료의 첫 번째입니다. 1641년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와 경제 교류를 위해서 대지마를 인공섬을 만들어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마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서양 문명과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서양 문명의 과학과 기술이 일본의 국력을 키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의 승패는 총포에 의해서 결정났습니다. 신문명과 구문명의 차이에서 구문명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1854년에 미국 함대 페리가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항을 요구하면은 평화협정을 하자고 합니다. 말이 평화일 따름입니다. 말은 평화를 쓰지만 실제로는 불평등 조약을 강요합니다. 그 불평등 조약의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무관세입니다. 자유롭게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자유롭게 거래하자. 솔깃하게 들리죠. 더 좋은 것을 팔려고 하면은 쉽게 팔릴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은 매력이 있으니까 많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세로 자유무역을 하면은 약한 나라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경제적인 침탈을 의미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치외법권입니다. 서양 세력이 와서 그 국민이 외국에 와서 저지른 죄는 그 나라의 법에 따른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나라 법은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팔고 싶은 거 마음대로 팔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하니 그 해당 나라는 안정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페루의 제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느냐? 대포를 쏘면서 사기 연습을 하니까 자기들 봐서는 칼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는 세국 정책을 썼지만 국가에서는 개방 정책을 써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탈아론, 즉 아시아에 속하지 않다. 유럽을 배워서 선진 문물을 배워서 강대국이 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아론 합니다만은 탈아입구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즉 구라파를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력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패번 치현을 합니다. 패번, 그 당시에는
사무라이가 다스리는 막부 정치를 폐쇄하고 현대적인 정치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정치를 이루게 됩니다. 중앙집권 정치는 국가의 힘을 한 군데 모아서 국력을 이렇게 더 강한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왕을 황제, 즉 왕이 아니라 황제칭의 황을 써서 우리나라에게 서계를 보냅니다.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뭐야?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감히 왕하고 황제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황제는 왕을 다스립니다. 중국은 황제였고 조선은 왕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 세력에 맞짱을 뜨려고 황을 씁니다.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은 극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작은 섬나라다 보니까 대륙을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륙 진출을 그 당시에 막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왜냐? 영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4분의 1을 자기들의 지배권 하에 있었습니다. 지배권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침탈과 무력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감히 그 중국 큰 대륙을 해서 일본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영국이 전 세계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의 큰 세력 중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중동 쪽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강대한 이슬람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전을 바꿉니다.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극동 지방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한반도와 두만강과 접경 지역까지 이렇게 1858년도에 드디어 러시아가 한반도의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두만강까지 러시아 영토가 확장된 것이 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 큰 나라였는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워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청일전쟁에서 그 큰 청나라가 집니다. 지니까 일본이 요동반도 내놔라, 대만 내놔라, 전쟁 피해 보상금 내놔라. 이러니까 러시아가 아시아를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먼저 밀고 올라오니까 청나라에게 요구합니다. 야, 일본이 요구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청나라 너무 심하지만은 전쟁이 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을 벌려서 요동반도를 다시 찾아주겠다. 요동반도를 다시 찾아주겠다 하니까 청나라가 솔깃하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압력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 그 큰 나라 세 나라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일본이 요동반도는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잠시 돌려줬을 따른 그 이후에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깁니다. 러시아를 굴복시켰으니 이제 한반도는 그 당시에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894년에서 1895년까지의 청일전쟁,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의 러일전쟁, 그 두 전쟁이 실제로는 우리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청일전쟁,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 전쟁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 가지고 있던 청나라가 굴복을 하니까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지게 된 겁니다.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주도권이 반 이상 넘어갑니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이 통째로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문화 또는 문명의 흐름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강대국에서 약속으로 흐릅니다. 우리 아시아를 보면은 중국의 그 강한 문화 문명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일본은 섬나라고 앞에 더 이상의 나라가 없습니다. 태평양이다 보면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흘러갈 데가 없으니 다시 역류해서 한반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사에는 좋고 나쁨보다도 이 세계사의 자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대비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한일 간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사는 일반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기록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모든 지식이나 지혜는 근본에서 시작됩니다. 근본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표피적인 것, 마이크로적인 요소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 간의 갈등은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야가 백제와 신라의 협공을 받아서 멸망하는 과정에서 가야 유민이 외로 일본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데 나당연합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데 백제 세력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있던 주로 세력들이 와서 백제를 돕습니다. 그것을 백촌강 전투라고 합니다. 백촌강은 현재 금강입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초의 국제전쟁입니다. 나당연합군과 백제와 일본의 연합 세력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결과는 백제가 패하고 일본은 원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몽골, 즉 원나라가 전 세계를 거의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징기스칸이 세력을 넓혀갈 때였습니다. 그러니 주인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 구분 없이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고려군을 앞세워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제1차 원정, 제2차 원정을 합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사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고증해 가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일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륙익 세력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갈등이고 갈등은 결과로 대결이고 대결은 전쟁으로 비화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첨예하게 계속되고 앞으로는 더 첨예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일본 본토로 가려면은 대마도섬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는 처절하게 살육을 저지릅니다. 임진왜란 때 왜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절하게 국토를 유린하니까 예비야라는 말이 생깁니다. 귀와 코를 잘라간다. 그러니까 조용해라 뜻입니다. 호랑이보다도 이비야 소리를 더 무서워해서 애들 울음을 거쳐당합니다. 그런데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때 묵구리, 고구리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묵구리, 몽골군, 고구리, 고려군이 와서 너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니 입을 다물으라는 뜻입니다. 1차 원정은 여몽연합군이 이깁니다. 몽골 장수와 고려 장수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일본 본토 진출은 더 이상 하지 않고 퇴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갑니다. 그때는 외에서 1차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때 이미 알았던 겁니다. 다음에 또 온다. 싸우니까 지더라. 성을 쌓고 안 나오는 겁니다. 싸우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은 배를 정박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 사이에 강력한 태풍이 와서 자중지날이라 합니다. 그때 신풍, 즉 가미카제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2차 원정 때. 여러분, 가미카제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사용한 작전명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고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자기들이 무모한 도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는데 단순한 쳐들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륙 세력이 한반도 세력을 이용해서 갈등과 대결이 백종원 전투에서 일어났고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한다. 그러니까 대륙 세력에 대한 강한 이 두려움 공포 대상이 어떻게 보면 수비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한반도와 일본만이 싸운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명나라가 조선을 도우랍니다. 그럼 명나라가 왜 우리 조선을 도우러왔겠습니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반도는 대륙 세력 명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도우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중국에서는 항외 원조전쟁이라고 합니다. 항외, 외에 대항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명나라도 당연히 함께 인하뿌리에서 조명연합군이 임진왜란 때 참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주 가까운 유교 사변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임진왜란을 항외했다면 유교 사변을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미 원조,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반도에서 자기들이 싸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들이 보는 관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세력은. 안타깝지만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륙 세력에 기대는 게 유리하느냐. 일본의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의 신문명을 받아들인 일본 쪽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이 두 세력 간에 강한 국내 갈등과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 이김으로써 한반도를 일본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1910년 경술 국치를 통해서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습니다. 미국이 공짜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은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통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게 야 너희들 한반도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테니까 필리핀 쪽 감히 넘보지 마라. 밀려게 된 겁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만주와 항구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러시아는 졌으니 할 말이 없겠죠. 그럼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왜 졌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러시아는 국가 내분을 통해서 니콜라이 황제가 국민들의 원성에 총으로서 피의 일격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내분이 일어나니까 내후 외환이 되어서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일 전쟁은 일본이 승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951년은 6.25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과 조약을 맺어서 6.25 전쟁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대륙 세력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대륙 세력을 견제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강한 유대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흐름에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이 큰 세계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고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부족한 강의지만 듣고 혹시 느낌이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몰랐던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수학입니다. 여태까지 생각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특히 러일 전쟁,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순환을 겪었는데 그러한 면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세계적 시야에서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재교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세계 열강의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그런 반도 국가로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당히 그 국제적인 그런 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느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우리 6.25 전쟁을 갖다가 항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것을 항외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볼 적에 역시 그런 지구상에 그런 아시아하고 구라파하고의 그런 열강 그런 영향 때문에 영국, 미국을 통해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 국가가 거기에 지금 한 가운데 놓여가지고 애도상이 많은 거구나라고 배웠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하고 또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 한반도를 둘러싼 20세기의 숨가쁜 그러한 그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 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 외에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강의를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하루바삐 해결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중심 가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아시아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배웠습니다만, 그때 우리 한반도 한국의 그 역사가 되풀이 되고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배움이 아니고 현재 지금 배움이고, 나아가서 미래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